뭐 사회혁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6장은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웬만큼 몇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자, 사회혁명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른 필연이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명제입니다. 네, 역사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자, 사회혁명은 어떤 거냐? 먼저 토대를 변혁하는 거다. 그래서 낡은 생산 관계를 새로운 생산 관계로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그 힘을, 그 여세를 몰아서 상부 구조까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혁명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 본다면 사회혁명은 계급투쟁이라는 어떤 양적 변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질적 변화로 이행한 것이다. 이것이 사회혁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량주의는 질적 변화를 부정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바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권만 바꾸면 해결될 것이다. 정권 바꿔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권은 당연히 5년 지나면 바뀌게 돼 있죠. 근데 정권을 바꾸는 게 뭐냐면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바꿔야 된다. 최대한 바꿔야 되겠죠. 당장 뭐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노동자 계급 정당이 들어가서 그 노동자 계급 본연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계급투쟁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회혁명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느냐? 그냥 일어나지는 않죠. 자,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있는데, 사회혁명이 질적으로 일어나려면 첫 번째, 객관적으로 이 모순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위기에 처하고 여기도 위기에 처해야 됩니다. 즉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들, 여기도 위기에 처하고 이미 처해 있죠. 그 다음에 자본가들 입에서 자본주의는 끝났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나왔죠. 근데 나왔잖아요. 진보진영에서만 안 나왔어요. 자본가들 입에서 자본주의 끝났어, 강만수가 그랬잖아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미국에서도 자본가들 많이 그렇게 진단하죠. 자본주의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 어떤 뭐 완곡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그런 심경을 많이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위기에 처한 것이 객관적 정세가, 객관적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양쪽 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기 힘들어서 위기에 처해 있고, 이쪽 지배계급 쪽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태, 즉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일정 정도 호황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떤 뭐 진보적인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87년 체제죠. 거기서 민주공화국 헌법 만들고 했잖아요. 개헌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직선제 뭐 만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 보면은 부르주아적인 생산 관계를 제대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군사 독재 말고 좀 제대로 된 시민사회 만들어 보자. 시민사회라는 게 이제 빛깔은 굉장히 좋은데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시민사회가 뭔지. 그래서 시민 정치, 뭐 어떤 시민의 세력화, 이런 것들이 많이 넣어가지고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뭐 군사 독재에 대한 기억들을 좀 떨쳐버리고 싶었던, 이거는 한국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자본주의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부구조 영역에서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가 군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죠. 넓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그러면서 그로부터 한 30년도 안 지나가지고 한국 자본주의, 즉 세계 자본주의가 마찬가지지만 이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객관적
조건이 상당히 무르익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일부 국가들 또 남미 뭐 이런 데서는 그 자본주의 이후의 체제에 대한 요구들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샌더스가 이제 샌더스의 어떤 성향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구도 막 솟구치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조용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혁명의 두 가지 조건, 객관적 조건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주관적 조건은 어떠냐? 혁명적 계급의 주체적 역량이 마련됐냐 안 됐냐 이 문제거든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럼 혁명적 계급의 주체라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민주노총 같은 그런 단위에서 어떤 운동적 힘들이 뭐 소수든 다수든 간에 발휘되는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역량들이 지금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판단하시기에 안 된 것 같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의 정세를 본다면 객관적 정세는 무르익었는데 주체적 정세는 미비한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주체 역량만 키우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것도 그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아무튼 한국 상황 객관적 조건은 오케이, 주관적 조건은 노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혁명은 노동자 계급이 주도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명제인데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죠. 6가지 중에는 포함 안 하더라도 왜 노동자 계급이 사회혁명의 주력이냐, 주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머릿수가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럿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하니까 뭐 단결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해요. 자신이 착취를 당해온 계급이기 때문에 다른 계급을 착취할 이유가 없죠. 그 자신이 피착취, 피지배 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사회에 착취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가장 훌륭한 계급이죠. 근데 이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는 피착취 계급이 아니라 새로운 착취 계급이 사회혁명을 주도했죠.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 사회혁명에서 주력이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직접 생산자가 자신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생산자인데 자신을 이런 착취관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결국은 이 사회 전체에서의 인간 해방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전노현 만들 때 맨날 외쳤던 구호가 노동해방, 인간해방이었거든요. 뭐 그런 노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노동해방, 인간해방이라는 그 슬로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신의 그 임금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이거는 곧 인간해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계급은요, 그 아까 중간층 얘기했는데 그 다양한 비기본 계급들을 이들과 동맹을 맺고서 그 혁명을 끌고 갈 수 있는 계급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선진적 노동자 계급으로서 임무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하나의 정치 조직으로서 노동자 계급 정당을 결성해야 되겠죠. 이게 임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임무. 그다음에 그래서 그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그 지도 아래서 혁명적 투쟁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많은 노동자와 인민 대중을 투쟁에 끌어들여서 조직과 전선을 확대시켜야 되죠. 조직과 전선을 확대시키는 거. 근데 이 두 번째 조직과 전선을 확대시키는 거는 그
이 예전부터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은 다 이렇게 필요성을 다 느끼고 다 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순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먼저 단일 정치 조직으로서의 노동자 계급 정당을 어떻게든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심을 세우면서 동시에 주변의 조직을 확대하고 전선도 확대하고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교재에서는 뭐 개인과 뭐 사회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인과 뭐 혁명에서 개인의 역할, 역사에서 개인의 역할 말씀드렸는데 역사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개인들은 결국 사회적 관계의 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혁명운동의 지도자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투쟁 속에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죠. 교과서적인 얘기. 그다음에 대중 투쟁의 장 속에서 뭐 단련돼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은 가장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앞서서 선진적 노동자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럼 선진적 노동자가 나오려면은 사회주의자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주의자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술자리에서. 근데 커밍아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만이 사회주의자로서의 첫 번째 요건을 갖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자리 가서 나도 사회주의자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다음 날 출근해가지고 경영기획실에서 뭐 일하고 뭐 이럴 거예요. 뭐 보험 팔러 다니고 막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커밍아웃이 중요하다. 그로서 선진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임무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회혁명에 대한 이론들을 간략하게 아주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뒤에 가서 이제 전략 전술이 우리 그 정치학교 교재 그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